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싱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 같은 PF들에게 프라이싱 컨설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킹 그로스 길드 안에서 저희 그로스 해킹을 소속된 멤버로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정이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되게 억울한 마케터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러 오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로아스가 200%도 안 나온다고 경영진이나 대표이사님한테 엄청 쪼이고 핍박받는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로아스가 200%가 안 나온 게 단순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의 그 마케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마케터들이 모든 잘못을 자기 혼자 독박 쓰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해요. 약간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으셨어요? 맞습니다. 회사에 마케팅 로아스가 안 나올 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도저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다른 마케터들이 건들지 않았던 프라이싱을 제가 건드려 봤었죠. 거기에 진범이 숨어 있었어요. 네. 로아스가 안 나오는 진범이.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퍼포먼스 마케터는 되게 억울하다, 독박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로아스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로아스라는 거는 매출액을 광고비로 나눴을 때의 퍼센트 숫자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 매출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고, 그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원리가 스며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유입수랑 1번 유입수랑 2번 구매 전환율이랑 3번 평균 객단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곱해져 있을 때 합산되는 복합적인 합산치예요. 근데 여기서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1번 유입수나 2번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이거에 대한 어떤 CRM 활동이나 광고 소재 최적화 문제나 광고 타겟팅 최적화 문제나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최적화하는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딥다이브해서 진행을 하는데, 세 번째 인수분해 공식인 이 평균 객단가는 우리의 손에 핸들링 되지 않고 방치된 채로 1, 2번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향된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편향된 짓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시키거나 그 회사의 마케팅 이사님이나 경영진이 이것만 너는 신경 써라고 우리한테 편향된 디렉션을 줍니다. 근데 이 매출액이라는 것에서 1번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2번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3번 수치가 좋지가 않고 평균을 깎아먹는 수치면 우리가 매출액은 다른 평균 이상 하는 업체들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안 나오고 깎아먹는 짓을 어떻게 하는지 현실 세계에서 말로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요즘에 매출액이 안 나오는데 할인을 조금 더 해보자. 쿠폰을 더 해보자. 할인 쿠폰 옛날에 10% 줬지? 15% 줄까? 20% 줄까? 그래서 남발된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하고요. 자꾸 사람들이 깎고 하는 짓을 하는데, 거기서 매출액을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거를 모른 채 자꾸 그렇게 깎으라는 걸 대표이사가 시키고요. 자꾸 그렇게 깎으라는 거를 세일즈 본부장이나 마케팅 본부장들이 시킵니다. 그게 정말 자기 조직의 문제점을 키우는 일이고 매출액을 깎아먹는 위험한 짓인지도 모른 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곱셈으로 표현을 되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말로 설명했던 거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3천만 원 마케팅비를 썼을 때 3천만 원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플래닝을 짜와라. 네, 그러면 그런 플래닝을 저희는 광고 대행사한테 요청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이제 누적된 어떤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2C 회사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D2C 회사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옛날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마케팅 믹스 플랜인데요. 네네네.
네이버 트렌드 상품, 네이버 쇼핑박스라고 하는 광고에 2,000만 원. 다음 모바일 쇼핑박스에 500만 원,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200만 원, 네이버 브랜드 검색 도감이라고 하는 거에 300만 원, 모비온이라고 하는 지게임 같은 리타게팅 광고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3,300의 마케팅 비용을 한 달 예산으로 짰을 때 광고비를 투자한 대비 저희가 시뮬레이션상 매출액이 4,250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로아스로 우리가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를 해보니까 126%밖에 안 나옵니다. 126%가 우리한테 흑자가 나는 로아스면 괜찮은데 우리는 300%를 넘어야만 흑자가 나와요. 전형적인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는데 매출액이 안 나오는 적자인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대표님이나 누가 우리 한 달 예산 3,000만 원 써보자. 그거를 쫄려서 못 씁니다. 3,000을 썼을 때 4,000밖에 안 나오고 로아스가 300을 넘어야 우리는 흑자인데 126%밖에 안 나오고 적자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돈을 못 써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혹은 경영진들은 대표님들은 이런 고민과 이런 액션을 줍니다. 자, 우리 디자이너들 일로 와봐. 퍼포먼스 마케터들 일로 와봐. 컨텐츠 잘 만들어서 광고 소재 잘 만들자. 네, 우리 A/B 테스트 해갖고 광고 이미지점 깔끔하게 만들자, 예쁘게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잘 팔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 자꾸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자고 하고요. 자꾸 상세 페이지를 바꾸재요. 상세 페이지의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 스토리텔링을 계속 저희가 튜닝하면서 디자이너들은 계속 야근하고 계속 지칩니다.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바꿨는데 구매 전환율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광고의 소재를 잘 만들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잘 만들었을 때 이 CPC 가격이 지금 200원이라고 추정했는데 얘를 정말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하면 CPC를 150원으로 낮추고요. 이거는 150원이었던 걸 뭐 100원으로 낮추고 600원이었던 걸 400원으로 낮추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에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바꿔서 잘해보자 해갖고 500원으로 낮추고 모비온 리타게팅 배너 바꾸자 해갖고 뭐 80원으로 낮추고 CPC를 우리가 기존보다 낮추긴 낮췄습니다. 로아스가 125%에서 지금 한 40%밖에 안 남아서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예요. 우리는 300을 넘어야 되는데 갈아 넣었는데 디자이너가 야근하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열심히 이거를 수정하고 아무리 타겟이나 세팅을 잘 핸들링 했더라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가 상세 페이지 바꾸고요. 우리가 열심히 CRM에서 리텐션 좋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장바구니 놓친 거 다시 사세요라고 자꾸 쿠폰 준다고 꼬시고요. 열심히 우리가 회원가입 전환시키고 CRM 메시지, 문자 메시지, 푸시 메시지, 이메일 메시지 보내고 상세 페이지를 갈아엎어서 후기를 좋게 만들어서 해도 구매 전환율에서 이 정도만 계산이 된다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매 전환율을 지금 저희가 개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아스가 300%가 안 넘었죠. 200%도 못 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않았던 마지막 키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를 객단가로 보면요. 객단가가 원래 우리 회사가 1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 고객이 살 때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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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짜리만 사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12,000원, 뭐 엽기 떡볶이 한 그릇에 15,000원보다 더 싼데 물건을 살 때 12,000원이랑 한 3만원씩 사기도 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나라 지금 뭐 세뱃돈도 다 5만원씩 주는데 5만원씩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 있지 않을까? 5만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금액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우리 회사의 12,000원 객단가를 나는 죽어도 5만원을 꼭 받아내야 말겠다. 나는 목숨 걸고 5만원을 고객한테 받아내겠다라고 하고 제가 실제로 5만원으로 객단가를 끌어올려 봅니다. 시뮬레이션을요.
자, 811%까지 올라옵니다. 로아스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죠. 네.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던 이유는 네. 뭘까요? 가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광고 소재를 바꾸고 타겟팅을 바꾸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드 마케팅에 최적화를 해서 CPC를 낮췄던 거를 4배 이상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네, 어렵죠.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 최대로 최적화를 할 만큼 한 거에서 사실은 4배를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의 레버였고 그 변동 장치였던 손잡이였던 그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봤을 때 구매 전환율을 우리가 4배 이상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 더 어렵죠. 왜냐면 구매 전환율 역시 우리가 최적화할 대로 많이 최적화된 상태예요. 근데 객단가는 우리가 12,000원에서 5만 원으로 4배를 쉽게 올렸습니다. 쉽게 올릴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까지는. 6만 원, 7만 원까지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객단가를 4배 올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인데 자꾸 CPC나 구매 전환율에서 갈아 넣으려고 우리한테 고정관념을 주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잔소리를 하는 게 잘못된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객단가라는 건, 가격이라는 건 수많은 회사들에서 마케터들한테는 푸시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맞아요. 이 가격과 객단가는 MD와 세일즈와 마케팅이 분리된 조직에서는 MD나 세일즈 본부장들, 온라인 세일즈 본부장들에 대해서만 가격 결정권을 주거나 푸시를 하기 때문에 마케터가 손을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게 뭐 마케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가격을 건드리기 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리드급도 있으시라면 그렇게도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가격을 올리면 로아스는 올라가는 거 좀 알겠어. 근데 그만큼 구매 볼륨이 줄어들지 않을까? 갑자기 비싸져서 많이 안 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A/B 테스트를 하면은 쉽게 뭔가 그런 이게 가격을 그럼 올리는 방식 중에서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